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네. 대선 때 네. 여기 말고 좀 작은 방에서 맞아요, 방송할 때 맞아요. 오셔가지고 네, 네, 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돼 네, 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일하던 모습 네, 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한 강선우라고 합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잖아요. 네. 재선 의원이 되셨는데 이번 총선 치르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초선 이제 처음 지난 선거 치를 때는 금태섭 의원이랑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핫한 그리고 지역구였습니다. 아주 핫한 지역구였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도전하는 입장이어서 네. 제가 뭔가 좀 지켜내야 될 게 상대적으로 적었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웠거든요. 네. 선거 운동도 자유로웠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더 자유로웠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일할 기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는 책임감이 더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면들이 네. 더 많았고요. 그리고 좀 무거운 선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초선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일 한번 다시 해봐라. 네. 그렇게 말씀 주셔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재선 의원으로 돌아오셨는데 21대 국회도 느껴보셨고 네. 22대 국회도 느끼고 계신데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더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을 확연히 받습니다. 22대 국회에는 그래요. 의석수만 봐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전국이 흘러가는 걸 봐도 네. 그들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용산의 행동대장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은 스스로들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상임위를 꾸리기까지도 오케이 사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동아리 비스무리한 특위 같은 거 꾸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스스로들 내가 국회의원이 맞나, 내가 하는 역할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네. 동시에 이 분노의 민심의 파도 같은 것들을 정말 최일선에서 느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 굉장히 위기감에 봉착했다. 그래서 코너에 좀 많이 몰려 있는 느낌. 그러니까 개원식도 안 하겠다. 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뭐 대통령에게도 개원식에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4.19 혁명으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로는 국회 네. 개원식에 오지 않았던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이 이후에. 예. 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지금 몰려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 저는 여당이 과연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21대도 마찬가지지만 총선 이후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서 뭘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생의 복지화도 민주당이 야당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그리고 정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그냥 내팽칠 수 없고 그럼요. 국민들의 그럼요. 이런 목소리를 그냥 귀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 수사를 해가지고 네. 우리 정적들을 코너로 모는 거 말고는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무슨 뭐 교육개혁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게 뭐였어요? 5세 초등학교 입학 던졌다가 말았죠. 무슨 수능 킬러 문항 던졌다가 말았죠. 네. 연금개혁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네. 괜찮아 관심 없어 이러고 쓱 발 뺐죠. 노동개혁 하겠다고 하더니 무슨 69시간 그런 이상한 얘기 했었죠. 그리고 국민 안전 생명 관련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이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 와 있는 거죠. 와 있다. 네. 자, 이제 말았다는 표현 쓰시니까 계란말이가 생각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렇죠. 하필이면 네. 또 계란말이를 해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으신 분인데 네. 계란말이는 잘 하신다. 계란말이 네. 이렇게 하고 그 요리사 복장하고 있으면서 네. 표정이
제가 역대급 봤던 네. 표정에 제일 밝은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표정 굉장히 밝으셨고요. 예. 그리고 그때 한번 수해가 나서 지방을 내려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 예, 예. 이렇게 메뉴판을 보는 표정이 있어요. 그때 보리밥이었네. 뭐 예, 보리 예, 정식인가. 그때도 표정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엄청 헛웃음이 나오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다른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네. 출마의 변. 왜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나오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가 있는 민주당을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겠다는 다짐이었고요. 네. 민주당이 가장 지금 원하는 사람, 국민들께서 가장 큰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전쟁을 혼자서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단단한 돌들을 놓고 쌓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어떤 의무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최고위라는 것이 결국은 당의 여러 가지 의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그런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고위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강선우가 좀 다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감히 출마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당원 주권 시대는 이 취지나 흐름을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권리를 더 많이 달라라고 하시는 그 동기는 저는 당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리가 많아지면은 책임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커지면 당연히 애정과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이 되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당의 의사결정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면 민주당의 외연이 당연히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당원 숫자가 당연히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튼튼하고 촘촘한 민주당을 만들어야죠. 당원 한 명 한 명이 더 많은 권리, 더 큰 책임,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 정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마하셨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모든 게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제 폭정에 대해서 이걸 네.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거기에 모든 게 이제 담겨 있는 네. 그런 얘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보면은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해요. 네, 최고위원 경선에 이제 나온 분들이 이제 뭐 컷오프 맞습니다. 과정도 있고 이제 8명 후보로 추려지게 되는데 맞습니다. 12명의 후보들 그중에 4명은 지금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경쟁력이라 할까요? 이거는 내가 다른 후보보다 낫다. 내가 본선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의정 활동 그리고 그 대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네. 정도는 저는 지난 당내 대선 경선 때부터 네. 이재명 후보를 도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재명의 대변인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윤석열 폭정에 맞춰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많은 싸움을 치열하고 지독하게 타협 없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때 제가 이런 그 이미지 만드는 기획 같은 거를 참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또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내 경선 때는 그때 김상욱 교수랑 이재명 후보랑 그 대담을 했었어요. 네,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본선 때는 마이클 샌델, 유발 하라리 뭐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대담하는 거, 섭외 기획, 그리고 실무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네. 그 28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28. 멜론에 찾아보시면 28. 작사가 이재명이고 작곡 윤일상, 노래 이은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에서는 고민이 그 당시에 우리가 2030 여성표가 굉장히 좀 안 나온다. 여론조사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기획을 할 게 없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네. 당시에. 그래서 제가 후보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안 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책도 쓰시고 뭐 시도 쓰시고 다들 많이 하셨는데 작사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보 작사를 시키자. 예. 그리고 캠페인송 말고 사랑 노래. 음. 그래서 내용은 사모님을 처음 만났던 네,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획을 쭉 그 뒷단의 일들도 기획을 했었는데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좀 묻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기획하고 있는 그런 기획물들, 이미지 관련, PR 이미지 관련한 그런 기획물들도 좀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강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복지 전문가로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꾸는 기본 사회의 네. 그림을 그려나갈 적임자는 강선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 5명의 이렇게 돌을 놓는 그 작업을 우리 당원들께서 해주실 텐데 그 최고위의 포트폴리오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의 네. 그간 의정 활동을 좀 잘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동안 해 오셨던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진짜 꼭 필요했던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이런 것들 어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원들 많이 뭐 지역에서 좀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들을 좀 돌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 직접적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할 때 공약 사항도 함께 등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당원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바를 좀 말씀을 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좀 온라인으로도 좀 뵙고 있고 목소리를 조금 듣고 있고 그리고 지역 돌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제가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유 네.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고민들 당원분들께서 원하시는 바들 민주당이 원하시는 바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적극적인 소통. 뭐 지금 예비 경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지금 보니까.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이 강점과 네. 또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바쁜 와중에 오마이 TV를 통해서 또 이제 어필을 하고 계신 건데요. 가장 어필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